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충분히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딱 한 달 남았다. 70조 승부 워렌 버핏도 찍은 전기차 2차 전지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2010년도부터 공략한 주식이 30배가 넘어다 즉 300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워렌 버핏 지금 현재 회장은 역시 오바마의 현인이었다. 버핏은 테슬라나 리비안에 투자하지 않고 전기차 업종에서 3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핏 역시 전기차 열풍을 놓치지 않았으며 10여 년 전 투자를 시작한 BYD를 통해서 30배가 넘는 이익을 거뒀다. 투자 전문 매체가 현시 보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말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업종이 과거부터 유망했고 투자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됐지만 30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만큼 정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고 그만큼 기대감도 많은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이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현재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께 한 3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달 27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분사해 놓은 다음에 뭐 좀 어느 정도 기존의 LG 화학에서도 좀 자유롭게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있거니와 추가적으로 상장한 다음에 조달받은 글로벌 자금들 엄청난 그 금융시장에서 조달받은 자금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장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최근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락하는 증시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삼거래일 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점에서 이런 전기차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서서히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 번 더 총정리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꼭 확률 높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종목까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 전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2년 전기차 시장의 전망입니다. 2021년 글로벌 순수 전기차 시장 규모는 400만 6천 대에서 침투율 지금 현재 5.2%죠.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됐고 2021년 2분기부터 중국이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한 여파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양산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나왔다 하고 전기차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굉장히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장 전망은 더 밝다. 내년 연간 633만 대 8%를 기록하며 올해보다 58%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 예상이 된다. 58%의 가파른 성장이라는 건요. 이게 실적이 직접 와닿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많게는 진짜 58% 이상, 그 뭐 60%, 70% 실적 성장도 나올 수 있겠고요. 못해도 이 기업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망하게 가는 기업들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이 전기차 업종들, 기업들은요.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만한 지금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은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다. 내년 국내 시장에서는 올해보다 3배 많은 20여 종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된다. 항상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면 출시될수록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간단한 2022년도 전망입니다. 핵심은 58%가 늘어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럼 2022년도 전기차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인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주식들을 기업들을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테슬라예요. 2022년도에 배터리 내재화를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확실한 게임 체인저 지위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테슬라는 텍사스와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본격화하였으며 사실상 배터리 내재화를 이루는 원년을 맞이한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엄청난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지금 현재 이 테슬라가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뭐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해서 보통 배터리를 납품받아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전기차를. 자,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왜 대단한 기업이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받냐? 자동차의 완성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기업들, 많은 투자자들이 위대하다, 괜찮다, 엄청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냐면 이 기업은요, 핵심 기술을 이 다른 기업들에게 하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뭐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핵심 기술들은 자신이 주도해서 성장시키겠다,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를 높이 사는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역시나 아직까지도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런저런 짓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으면서도 굉장히 위대하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22년도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죠. 기존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 뭐 내연기관 석유,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기 장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틈새를 파고든 폭스바겐, 지금 현재 폴크스바겐 ID5 양산, 모델 Y와 양강 구축이다. 폴크스바겐 그룹과 GM, 포드 등 추격도 거셀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의 입지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전기차의 확산의 근원지가 될 미국의 현지에서 주력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는 글로벌 OEM 브랜드는 폴크스바겐이 유일하다. 2022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노조가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발표되면서 추격에 힘을 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따라올지가 관건이겠죠. 그죠? 최근에도 다양한 신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다른 빅테크 IT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년 구글과 애플, 엔비디아 등 이른바 빅테크 진영의 전통 완성차 메이커 간 운영 체제를 사이에 둔 줄다리가 더욱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다 강력한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에 나아가 지금 현재 ADAS 완전주행까지 업데이트가 가능한 통합 운영 체제의 수요는 내년에도 예외 없이 폭발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어서 구글은 전 세계 최초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이점을 살려서 애시당초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 OS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재밌는 것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준비하고 있죠.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애플카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줄로 정리해 보면요. 바로 테슬라의 독주 속에서 새롭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난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고민되실 겁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테슬라 주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요. 괜찮을 거라고 저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테슬라는 우리가 고평가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물론 더 이상 크게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평가된 종목, 이제 막 기대감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저평가 주식 종목을 오늘 말씀해 드릴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보셨듯이 새롭게 전기차를 시작하는 기업들 주목해 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 뭐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이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IT 기업이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연기관 기존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꿔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보조금입니다. 찬찬히 읽어볼게요. 미 의회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자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4,500만 달러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이시세요? 이 첫 번째 글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기존에 뭐 포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이 자동차 내연기관을 생산하고 있었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넌 이 영상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지원해 줄 만큼 이게 단순하게 좋아 보이 그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노조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테슬라 문제 있는 거야? 테슬라가 악재고 지금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 엄청난 호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이미 기울어져 있는 현재 상태였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들하고 테슬라하고 비벼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노조가 없는 기업들을 여러분께서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잘 해석해야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시대에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팬데믹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거죠. 리스크. 위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런 리스크에 해당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위험을 굳이 지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 자동화를 시작한 거죠. 사람이 최소한으로 들고 기계가 웬만한 것들을 다 조립하는 이 생산 체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죠? 말 그대로 사람이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이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것을 노조가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현대차가 아무리 전기차를 생산 공장을 양산하고 만들고 싶어 해도 노조랑 협상이 안 되면 전기차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현대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노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하잖아요. 노조가 시위를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죠? 시위를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없게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주력으로 어디다 판다고 하고 있어요? 다 공장도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다 미국에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본토에는 바꾸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이 목숨 걸고 변하고 싶어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변화가 굉장히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초기 자동차 시장은 누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테슬라 같은 기업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노조가 있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빠르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많이 만들어서 이런 자금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런 노조에 대한 문제가 없는 당장의 보조금은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보조금은 나중에는 없어져요, 여러분들. 초기에만 보조금이 있지 나중엔 보조금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보조금이 없어질 또 보조금에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IT 기업들 노조가 없으면서 공장 자동화로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공장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IT 관련된 기업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제가 특히나 IT 기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애플카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투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근데 IT 기업하고 전통적인 그 자동차 기업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술력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많은 지금 현재 반도체 부품과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IT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서 빠른 데이터 통신과 효율적인 반도체 설계, 생산 경력이 있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기대감으로 해본다면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기대감에 있어서는 실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잘 지킬까요? 내연기관이 잘 지키겠죠. 하지만 주가는 누가 더 올라간다.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이 잘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실제 성장하는 전장부품 사업, 자율주행 단계가 최종 5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5G 이상의 데이터 통신이 더해지면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제가 지금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이해되셨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련된 기업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냐?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이 누군지 아세요? 자동차 기업? 자동차 기업. 누가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자랑할까요? 누굴 것 같아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테슬라는요. 이제 흑자를 낸 지 몇 년 안 됐어요. 1, 2년밖에 안 됐어요. 흑자를 낸 지. 근데 테슬라가 이런 적자만 기록하다가 이제 막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 회사가 아직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에선 톱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상위예요. 1위예요. 그냥 상위도 아니고 1위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조가 없어서 그래요. 노조 리스크, 이 위험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노조가 없는 테슬라가 시가총액을 잘 평가받는 거죠. 실제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었던 리비안 아십니까? 리비안이라는 새로운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엄청난 지금 현재 평가를 받으면서 대략적으로 100조 가량의 엄청난 최근에 엄청난 상장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냥 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리비안 새로운 브랜드 리비안도 100조를 평가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애플 기업이라든가 관련된 IT 기업들에서 새로운 전기차 법인을 내서 만약에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쵸. 높은 시가총액을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그럼 상한가 랠리의 탑3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 애플카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애플카. 지금 애플카이고요. 두 번째, 바로 소니 전기차입니다. 뭐 가장 베스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애플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카 관련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관련 종목, 마그나 관련 종목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애플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앞서 보셨지만 자신이 자동차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납품. 그래서 첫 번째 현대차가 1차 대상자가 아니냐라는 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죠. 근데 현대차는 아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니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우리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혼자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단시간에 뽑아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바로 배터리라는 겁니다. 배터리. 이런 배터리 극복할 수 없는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극복할 수 없는 배터리 기술을 단시간 안에 결국 납품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 핵심이 바로 뭐였다? LG였다. LG였다. 그래서 미국의 합작법인 LG하고 합작법인을 낸 마그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LG의 합작법인입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하고 합작법인을 내놓은 거예요. 이 마그나라는 게 LG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를 그 이외에 다양한 이제 부품을 공급해 주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그나 관련 종목이 애플카와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은 게 마그나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손에서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에 오르면서 에이테크 솔루션, 모트렉스,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확인되시죠?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탑3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세요. 그리고 애플카하고 또 하나 뭐 이건 엄청나진 않은데 그래도 소니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관련 종목이 없거든요. 모다이노칩하고 CIS밖에 없는데 이 만약에 새롭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하고 협업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 또다시 많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간단하게 소니 관련 종목들 보시고 애플카 관련 종목은 위주로 이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면서 이 종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랠리의 탑3 종목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보뱅크는 1997년 국내 최초로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기획한 회사인데요. 국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차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핵심 기술인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도입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죠. 실제 이 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대장주예요. 네. 너무 대장주예요. 주가 파동이 너무 잘 나와요.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보다 애플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고요.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커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런 종목에는 너무 큰 자금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이 기업이 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성델타테크는 주요 매출처는 생활가전 물류 부분, 지금 현재 LG전자 자동차 부분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르노삼성 자동차로 현재 매출처가 잡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죠. 근데 자주 보이는 게 LG죠. LG. 2차 전지 사업은 2017년도 당시 LG화학이 폴란드에 진출하며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자 신성델타테크 자회사인 지금 현재 회사 두 개가 각각 50%를 출자해서 폴란드의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셀을 보호해주는 셀, 카트리지, 배터리팩, 케이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이는 LG죠. 여러분들께 뭐 그냥 재미삼아 요거까지 보여드리면요. 기업 분석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뭐 지분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뭐 최대 주주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구본상님이라는 분이시죠. 이게 뭐 최대 주주님이시죠. 구본상님. 그 이외에 뭐 구자 돌림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 LG전자, LG전자. LG전자 그 LG의 이제 대표님 LG의 대표님이 우리 구광모님이시죠. 그죠? 성이 같네요. 이거 우연인가요? 우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가족회 회사입니다. 그래서 LG가 무언가를 하면 항상 신성 달리는 회사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좀 매력적으로 과거에도 상승 이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흐름을 애플과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받기 시작하면 또다시 주목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고점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상승 이후에 좀 차트를 잡아가면서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쏘기 시작하면 한 방씩 강하게 쏴요. 이 종목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국책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라이다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지금 현재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애플카 차량 앞 유리에 증강현시 AR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를 사용하는 렌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거죠.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발전되면 완벽하게 간단한 정보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상황을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동 경로를 추천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가가 같이 상승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다시 한번 애플카 관련 이슈가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탑3 종목 공개했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많은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이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시장의 분위기를 모르면 이걸 아무런 짝이나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가에서 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근에 올라가고 있던 로봇 관련 종목 고가에서 잡아서 물렸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테마도 아무리 좋은 이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하는데 여러분에게 흐름을 읽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이재진의 상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들 당일 급등 추천주 빠른 시간 내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급등 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시황 이게 시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여러분들께서 안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두 달 시황을 안 보면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떨어진 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러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꼭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한 정보와 당일 이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직장인분들이 아무리 똑똑하셔도 이건 시간이 드는 일이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뉴스 보고 확인하고 시황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짧아도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이걸 직장인분들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직업이 아닌 이상 관련 직업이 아닌 이상 하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자료 정리집, 테마, 이슈, 자료 정리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 궁금하신 거 직접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검색 버튼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도 전부 다 가능하니까 전부 다 어떤 핸드폰이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거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건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영상 바로 하단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으로도 달아 놓을 거예요. 고정 댓글 있거든요. 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있거든요. 요거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주 포착 자료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저는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려요. 장시작 전 시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걸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해드리는데 아이고 뒤 화면 죄송합니다. 예.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오늘 시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웬만한 건 하지 말라라고 설명드리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처럼 또 시장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탈모 관련 종목하고 윤석열과 이준석이 화해하는 분위기가 나왔으니 윤석열 관련 종목들을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오늘 윤석열 관련 종목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예, 급등했습니다. 서현, 오늘 장중에 여기 몇 퍼센트 안 된 거 보이지만 15% 급등했고요. 웅진 어떻게 됐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장 마감은 24.85%로 마감했죠. 이런 종목들을 시황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핵심 이슈들 분석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들께서 뉴스들 보고자 하시는 분들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급등 추천주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근데 이 단타 매매로는요 어마무시한 수익을 내자 내 계좌를 바꾸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27일 추천주 동진세미케는 15% 급등,
22일, 28일 날 추천드렸던 좀 9% 급등, 29일 날 추천드렸던 뭐 해성 TP 17% 급등, 30일 날 추천드렸던 그 지금 현재 비트나인 60% 급등, 1월 3일 날 추천해드렸던 동신건설 26% 급등, 한양ENG 마이너스 4% 손절, 지금 현재 삼표 시멘트 5.7%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드리는 건데요. 앞서 보셨듯이 100% 승률은 아닙니다. 손절 나가는 종목 있고요. 손실 보는 종목이 있어요. 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몇 퍼센트 확률? 85% 확률로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이번에만 뭐 잠깐 잘 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러분들께 욕심만 안 부리면 충분히 수익이 잘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고요. 실제 7월달, 8월달 보시면 언제부터예요?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부죠. 코스피 시장이 개판나기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드렸으니까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종목들 드리다 보니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는 뭔데? 너 이렇게 좋은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들을 왜 100% 무료로 하냐? 이게 여러분들께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서 확률을 내시기에 너무 좋은 정보들, 핵심 정보들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의심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뒷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 유튜브 어플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봐주시면 광고 수익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분들 중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VIP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정 수입이 생깁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함께 제 개인적인 이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이슈들을 항상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 전 스스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어플과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께 이런 정리 내용들 공개해 드리면서 틀리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죠?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한 번씩이라도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굳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이득이 첫 번째인데 굳이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여러분들 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셔도 이 뉴스가 뭐고 어떤 뉴스로 해석해야 되는지 분위기가 무엇인지 뉴스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어떤 관련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 설명도 해드리고요. 추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은 뭐고 어떻게 공략하고 종목은 뭐고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누구나 봐도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해본다면 유튜브 영상도 그렇죠.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도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플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 두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위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정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승률을 높여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첫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락장이 오면서 좀 힘들었었는데요. 함께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저는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를 하나 느낀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요,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주식시장은요, 재밌는 게 노력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주식시장에선 많이 아는 것이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제 글들 그리고 정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